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원 변경 사례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그 임원 이사 임기에 관해서 봤고, 이사 임기가 만료됐을 적에 연장하는 의미로 중임 등기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의 중임과 함께 그 다음에 감사의 중임까지 같이 섞여 있는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26페이지고요. 임원 변경 사례 5번입니다. 주식회사 아름다운 세상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할 때 등기 상담 및 등기 신청입니다. 변경 전에 내용을 보시니까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기말음이 2018년도 2월 5일입니다. 취임 연월일이. 그리고 사내이사 EBT는 2018년도 2월 5일, 기타 비상무이사 박고은은 2018년도 2월 5일. 이사는 서로 취임 연월이 같네요. 네, 그리고 감사 최고야가 2018년도 12월 10일 날 취임한 겁니다. 감사는 12월 달에 취임을 했네요. 같은 연도긴 한데. 자, 의뢰 시점이 2021년 2월경이었습니다. 되게 이제 이사 임기 때문에 이제 3년째 되는 날, 그 근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변경 주상은 현재 상태 그대로 임기를 갱신하고자 합니다. 라고 해서, 지난 시에 이제 2017년도 6월 5일날 이사들이 다 들어왔을 적에 이제 6월 5일날 이제 중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요번 케이스는 일부러 2월달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사항을 보시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뭘 보셔야 되냐? 첫 번째, 이사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봐야 됩니다. 이사의 취임연월을 봐야 됩니다. 등기사항에서는. 그래서 임원들별로 2018년도 2월 5일날 이사들이 들어왔고, 감사에도 취임연도를 봐야겠죠? 2018년도 12월 10일날 됩니다. 그것을 하나 보고요. 또 대표이사가 또 연임되는 부분이, 중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 선임 결의를 어디서 해야 되냐, 이사에 구성되느냐 일단 봐야겠죠. 이 케이스에서는 이 두 개가 이사에 구성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자, 그리고 정관을 보는데, 정관에는 일단 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봅니다. 임기 기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3년이 됐는데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시고, 또 회기도 확인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연장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계산을 해봤잖아요. 그것 때문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327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달러에 보시면 감사의 임기도 법에 정해져 있긴 하지만 정관하고도 연동이 됩니다. 감사의 임기는 상법에 취임 후 3년 내에 최종 결산 기간은 정기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고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에 감사 임기도 적혀는 있어요. 근데 의미는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취임 후 3년 내에 최종 결산기라는 것에서 결산기라는 것이 회기의 마지막 날인데, 그 회기는 회계 연도로 봤을 때 이제 이 회기 연도에서 시작과 끝에서 끝날짜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산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계라는 부분에 정관에 이제 회기를 적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자,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재취임하는 경우를 실무사 중임 등기라고 하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그 중임 등기일 때는 특징이 뭐죠? 전제가 퇴임이에요. 퇴임이 있고 동시에 재취임인데, 그 퇴임 사유는 임기 만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임도 아니고 임기 만료로 퇴임한과 동시에 그냥 연장을 시켜주는, 다시 갱신시켜주는 그런 것을 중임이라고, 기재상으로 어떤 퇴임으로 인해서 지우는 것이 없이 중임이라고 한 번에 처리한다는 것이 특징이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사 아무 개가 있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취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몇 년 몇 월 며칠 사임이다, 이렇게 되면 이때는 지웁니다. 그리고 사임한 다음에 동시에 재취임하게 되면 여기다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점선으로 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도 이사 땡글땡글땡글 한 다음에 몇 년 몇 월 며칠 취임. 그래서 퇴임이 되면 일단 지우는 것이에요. 근데 중임일 때는 그렇게 안 하고요.
이사 몇 년, 몇 월, 며칠, 취임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몇 년, 몇 월, 며칠, 중임. 그러면 여기 이 의미가 임기 만료일과 재취임 이렇게 되어 있는 뜻입니다. 지우는 게 없어요.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이 케이스로 돌아와서요. 교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사례에서는 정관상 해당 규정들이 다음과 같은 전제로 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에 최종 결산 기간은 정기주총 종료일까지 임기를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고 앞선 사례와 같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이사가 2인의 경우에는 주총 결의에 의한다. 그러니까 이사회가 구성됐을 적에는 안 건드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3번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회기도 봤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각각의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겠습니다. 정관에 해당 규정을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주주명부를 봅니다. 왜? 이사나 감사는 무조건 주총에서 선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새로운 선임이 있어요. 중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주주명부를 보고서 최소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를 보게 됩니다. 주총 소집하고 회의 결과 임원 선임 결의 요건이 보통 결의에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최소 확보할 주식의 수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특히나 이 감사가 새로 선임될 때 그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해서 감사의 선임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미리 주주명부를 확인해서 감사 선임용 최소 의결권 확보에 필요한 수를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주명부를 봤더니 앞서 있었던 사례들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김아름이 70%를 갖고 있고 이제 EBT가 1,700조. EBT부터 안 봤었죠. 근데 이번에 봤어요. 그리고 이제 박고은, 최미인, 정배우가 이제 8%, 3%, 2%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사례 파악을 보시면 전제는 정기주총 예정일이 지금 2021년인 것으로 예정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달에 이제 1월경에 이제 1, 2월경에 이제 의뢰가 들어왔으니까 3월 26일 날 정기주총을 한 거. 즉 12월 말 결산이면 3월 내에 하거든요. 근데 3월 달쯤에 해요. 3월 달쯤에 대부분 합니다. 왜냐하면 결산 승인을 해야 되니까 결산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합니다. 자, 임기 만료일을 보니까 기억의 이사 전원은 2021년 3월 26일 날 됩니다. 왜 그러지? 아까 취임연월일이 언제였냐면 2월 5일이었어요. 근데 왜 3월 26일이지? 가로 열고 임기 연장 규정에 해당한다 했죠? 그건 이제 좀 이따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사는 12월 달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3월 26일이래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것도 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임을 위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3월 26일에 주총 진행한 후에 이사회 진행하는 걸로 하겠다. 자, 주주명부를 보니까 지금 김아름, 이뷰티, 박고은, 최민인, 정배우인데 동그라미 기억을 보시면 다른 한 건은 주총에서, 즉 이사 선임 같은 경우는 주총에서 70% 가진 주주만 나와도 충족이 돼요. 지난 사례에서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감사 선임일 때는 문제가 되는 게 위에 있는 박스에 보면 원래 주주명부가 아니라 오른쪽 끝에 보시면 감사 선임 의결권 재계산이 있었죠. 3%를 초과하는 주식은 없는 주식으로 주주명부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해보면 감사 선임용으로 주주명부를 하나 더 만든다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김아름 지금 만주 있는 상태에서 3%면 300주거든요. 그러면 김아름도 7,000주가 아니라 300주로 감사 선임에 대해서는 줄어 있어요. 이뷰티도 1,700주가 아니라 300주로 줄어 있습니다. 박고은도 800주가 아니라 300주로 줄어 있고요. 최미인도 이 300주가 그냥 300주로 인정되고 정배우는 200주가 200주로 그대로 인정되겠죠. 그러면 아까는 70%가 한쪽에 몰려 있으면 지금은 골고루 분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김아름 혼자서는 조금 어렵게 됩니다. 이거는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
자, 우리 주총의 결의에서 주총 결의할 때 결의 요건을 보면 x란 값과 y란 값을 낸다 했습니다. x는 뭐냐 하면 찬성 주식이 출석의 몇 프로냐, 출석 주식수의 얼마를 차지하느냐. 그리고 y 값은 전체 주식수에서 찬성 주식수가 얼마를 차지하느냐. 이렇게 했을 적에 결국은 이제 원래 이게 70% 찬성 주식수가 전체의 70% 차지하면 그건 문제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감사 선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A, B, C, D, E가 나눠서 지금 1700주, 아니다. 7000주, 1700주, 800주, 300주, 200주인데, 그래서 만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 선임에 대해서는 3% 룰이 되니까 만주에 3%니까 300주죠. 그러니까 이게 다 300주 넘어도 300주로 치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합쳐보면 3, 42에 1400주가 있는 꼴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공정실에서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X값에서 A가 혼자만 들어왔을 적에 보세요. X값을 보면 300주가 들어왔어요. A만 출석이에요. A만 출석했을 때 전체 출석도 300주예요. 이거야 2분의 1을 넘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Y는 1400주 중에서 300주예요. 이게 과연 4분의 1을 넘는 크거나 같냐. 이게 좀 의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이 정도까지는 오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왜? 분산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감사 선임 안건에서는 김아름과 EBT가 참석하는 걸로 해야지 최소 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게 이제 공정실에서 바라보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회에는 3인의 이사 중에서 현 대표이사 김아름과 현 사내이사 EBT만 출석해도 최소 결의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감사가 선임이 되는 상황이 온다면 뭐 그게 이제 연임이 돼서 정기주총하고 맞물리든 아니면 일반 주총을 하든 임시중에서 하든 새로 선임하든 이 주주명부를 한번 다시 계산해보고 기존에 있던 것처럼 한쪽에 몰려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조금 몇 명 더 받는 것을 생각을 하자. 이렇게 해서 몇 명 더 받아주세요 라고 해서 이 주주명부 갖고 해서 적어도 한 40% 가까이는 40%는 이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그 정도는 받는 것을 생각을 하시자 이거예요.